지난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이렇게 앉아도 불편하고 이렇게 앉아도 불편하고 도너츠 방석을 써도 이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 얘기할 겁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항문에 잘 생기는 세 가지 대표적인 질환이 있지요. 치핵, 치루, 치열. 이 세 가지 질환을 합해서 치질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부터도 이미 부끄러운 질환이죠. 부끄럽다 보니 말을 잘 못하고 또 모르고 지내기도 하다가 일이 커지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드러내놓고 다들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같은 자리에 제일 어울리는 선생님, 친절한 닥터 바로 이분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외과 전문의 김민성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학문병원의 김민성 원장입니다. 네. 네. 자, 선생님 일단 네. 우리가 학문 얘기를 오늘 좀 할 텐데 네.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좀 알고 들어가야 돼요. 네, 해부적으로 네, 네. 어떻게 생겼는지 네. 기본적인 설명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겠습니다. 네. 사실 항문은 예. 한 4cm 정도의 예. 구조물, 아주 예. 작은 구조물이죠. 예, 예. 그런데 이 굳은 일을 하는데 네. 사람들은 관리를 잘 하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병이 상승하기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네. 네, 네. 그래서 항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네.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예. 배출을 해야 되겠죠. 네. 배출을 하는데 음식물이 들어가서 이게 보면은 구조물이 여기가 대장,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직장, 네. 나머지 부분이 항문인데요. 네. 음식물이 대장으로 들어갈 때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예. 물 성분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대장은 기능이 물을 흡수를 시켜서 수분 흡수하는 게 주 기능이죠. 예, 네. 한 가지 기능밖에 없습니다. 예, 예. 여기서 예. 이제 변을 만들어내서 예. 대장의 연동 운동이라고 해서 예. 움직임을 해서 예. 직장까지 네. 변을 갖고 옵니다. 예. 직장의 변이 모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배변을 하고 싶은 느낌이 예, 드는 예, 거죠. 예, 예. 자, 그 밑에 이제 항문을 네. 항문은 한 4cm 정도입니다. 네. 직장하고 항문하고 사이에 네. 항문 직장연 예. 그리고 가장 병변이 많이 생기고 예. 가장 중요한 부위인 예. 시상선 예. 여기는 항문샘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항문샘은 분비물이 나오게 되는데 예. 우리 눈에도 분비물이 있죠. 눈물이 나오죠. 입술에도 분비물이 침이 나오죠. 있어야 돼요. 예, 예, 예. 항문에 만약에 분비물이 없다. 예. 그럼 배변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여기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겠죠. 당연하죠. 여기도 예. 5개에서 8개 사이에 어. 샘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이 샘에서 분비물이 나와서 저희들이 배변을 볼 때 예. 매끄럽게 배변을 하게 예.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병변들이 많은데 네.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중요한 3대 질환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저 요 안쪽에 예. 치질은 내치질, 외치질 이렇게 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 생기는 예. 부위는 제일 위쪽부터 생기겠습니다. 4cm 위에부터 예. 생기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치상선 네. 여기에 치루가 생기는 부위고요. 치루. 치루. 예. 그 다음에 항문 밖으로 예. 치열이라고 하는 거는 예. 항문 입구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래서 피부에 열상이 생기듯이 이렇게 쭉 찢어지는 찢어지는 그런. 거예요. 배변을 예. 보면서 힘을 주다 보면은 찢어지는 것이죠. 되게 아프다고 얘기하시던데 그죠? 일반 사람들은 한 번씩은 경험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런가요? 예. 예. 시에 다들 지금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네. 피가 조금 휴지에 못 찐다든지 그때는 열상입니다. 예, 예. 그거 말고도 또 몇 가지가 지금 더 보이는데 항문 근처에 무슨 뭐 고름 주머니 같은 것도 좀 보이고 네, 있고, 맞습니다. 그죠? 예. 항문샘에 염증이 생기면은 예. 그게 염증이 생겨서 변물이 네. 항문 안으로 들어가서 예. 여기에 항문 농양이 농양. 생이 예, 됩니다. 예, 이 농양은 예. 어린 아이부터 네. 나이 많은 사람까지 많은데 예. 유아들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에 되는 유아들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거는 어머님들이 조금 더 자세히 잘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기들이 열이 나는 경우 예. 아니면 보채는 경우에 항문을 쳐다보면은 발갛게 부어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선생님 이렇게 네. 길에 살펴보면 항문을 전문으로 보는 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병원을 다니고 있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들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선생님 보시기에 이거 환자 우리 국민 중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국민 중에 통계적으로 보면은 네. 25%에서 40% 정도가 네.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5%에서 40%. 예, 다양한데 예. 이게 숨겨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범위가 넓습니다. 예.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 주변에도 네. 그 항문 전문 병원이 한 군데 있는데 네네. 지나다니면서 보면 네네.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드나드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네. 이게 제 착각인가요, 선생님? 아닙니다. 실제로 젊은 여성들이 병원에 딱 들어온 순간 조금 희동거립니다. 왜? 예. 이 병원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기하고 비슷한 연령의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치 산부인과에 온 것처럼 예. 여성들이 그래. 굉장히 많으신다고. 예. 그러니까 예. 자신이 생깁니다. 예. 접수하러 갔을 때도 예. 예전에는 예. 좀 젊은 여성들이 오는 걸 좀 꺼렸는데 네. 요즘은 좀 적극적으로 어. 병원에 오시는 편입니다. 예. 치핵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자, 치핵의 예. 종류부터 살펴볼까요? 치핵은 그 항문 안에 정맥이 비확장적으로 이렇게 부풀어서 생기는 겁니다. 예. 혈액 순환이 안 돼서 네. 생기는 건데요. 항문에 혈관을 뚫고 있는 점막이나 네. 피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고 늘어지고 이렇게 되죠. 이러면서 예. 이제 소위 여러분들이 치핵이라고 항문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고 튀어나오게 되죠. 만져지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상이 예. 약간의 출혈, 네. 이제 피가 조금 비친다든지 네. 약간의 몽골이 거북함이 드는데 예. 세월이 흐르면서 얘들이 항문 안에서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예, 예. 나왔다가 들어갔다 네. 하면서 또 뒤처리할 때도 불편하기도 하고 예. 통증이 오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출혈도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치핵이 네. 옛날에도 사실 많았을 텐데 요즘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네네. 듭니다. 네네네. 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예. 이전보다는 치핵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 예전에는 사실 병원에 가기를 꺼려 했고 예. 또 전문 병원도 없었고 예. 그런데 현대적에 치질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현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예. 바뀌기 때문에 어떤 것들일까요? 고기 많이 먹고 뭐 이런 게 관계가 있을까요? 가장 많은 게 예. 음주입니다. 음주. 예. 예. 음주. 저희들이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예. 토요일은 아침에 예. 좀 일찍 나갑니다. 왜 불금. 그렇죠? 예. 불금 있죠. 예. 불금이 되면은 예. 술을 음주를 불금 이후에 토요일 아침에 증상이 심해지는군요. 예, 아침에 되면은 그러니까 아침에 토요일은 예. 제가 진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예. 음주이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변비입니다. 변비. 네네. 예, 예. 변비는 사실상 누구나 갖고 있을 수가 있죠. 네. 근데 특히 여성들에게 예. 좀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증상이죠. 그렇죠. 여성들이 이전에는 여성들이 배변을 하려고 하다가 예. 참아버린 습관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변을 보려 할 때 변이 딱딱해지니까 변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예. 약간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직업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 직업적인 문제들. 네. 어떤 직업 있으신 분들이 치액이 잘 생길까요? 아무래도 예. 항문에 힘이 들어가는 직업이 있겠죠. 오래 서 있는 그 교사, 아, 오래 서 계셔야 되는 분들. 예. 백화점에 서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헤어 디자이너. 아, 통계적으로 그러네. 보면 예. 그런 직업이고 예. 그다음에 교통경찰 분들 아. 그런 분들이 하지 이런 분들이 하지 정맥류도 잘 생기는데. 맞죠. 예, 예. 이게 압력이 네. 밑으로 계속 이렇게 결국 그 전달돼요. 혈관이나 다 아래에 있는 혈관들이니까 네, 네. 다 문제가 맞습니다. 생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이건 뭡니까? 씨름 선수요? 씨름 선수. 왜요? 씨름을 하고 잡으면은 예. 엉덩이 쪽에 예.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삿발을 잡으면서 막 힘을 들어올리잖아. 예. 그때 예. 힘을 확 주는 거지. 씨름 선수가 병원에 참 많이 옵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선생님. 직업적으로 네.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유독 또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한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과연 이 치질이 예. 직업군하고 연관이 있을까? 아, 예. 그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네. 택시 기사님들이 네. 69%가 네.
항문병에 걸려 있고. 그러면 이게 서 있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래 그렇죠. 앉아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치질은 항문병은 어. 똑같은 자세로 계속 있는 그러한 직업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하. 택시 기사님들은 운전자들이 오래 앉아 있으니까 네. 이게 항문을 움직일 수 없고 네. 혈액순환이 되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문도 압박을 계속 받게 되고 내장의 압력이 계속 이렇게 눌리게 예. 됩니다. 예. 그리고 택시 운전분들은 배변을 또 하고 싶은 경우에 바로 하지 못하죠. 아, 그렇지. 화장실이 근처에 없어. 없으니까. 예. 또 변을 참게 됩니다. 예. 한 번 변을 참으면은 다음 변을 보고 싶은 느낌은 조금 있어야 찾아오거든요. 그러니 또 변비가 예. 발생하게 됩니다. 참 고생하시는 건 그리고, 알고 있는데. 예. 예. 오래 앉았으니까 이게 오래 앉았으면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네. 가루 피로 예. 뭐 이런 거 운동장애가 생기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들한테 가장 많이 생기는 그러면 뭐라도 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오래 앉아 계실 수밖에 없는 분들, 오래 네. 서 계실 수밖에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항문 질환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와, 요즘에 그 차에 보면은 방석에 예. 예. 송풍이 되는 송풍이 되는 방석. 방석도 있고 예. 그리고 중간에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예. 차에서 좀 내려서 예. 이렇게 조금 스트레칭도 좀 약간의 해주시고. 스트레칭 해주고 좀 운동도 네. 하고 예. 스트레스도 안 풀고 예. 그렇게 해주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예.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좀 걸어 다니시고. 그렇죠. 그렇죠. 서서 일하는 분도 계속 서 있는 작업 일을 하는 분들도 네. 좀 다양하게 예. 스트레칭을 한다나 예.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선생님, 그리고 이게 또 위치가 위치인지라 네. 이쪽에 병이 생기면 네, 네. 내가 뭔가 이렇게 좀 깔끔하게 뒤처리를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네, 네. 생각으로 이렇게 좀 강박적으로 이렇게 씻고 닦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정말로 이렇게 뒤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병이 생기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배변 후에 뒤처리를 네. 청결히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적인 생각을 또 예. 갖고 있죠. 네. 그런데 실제 위생적이지 못해서 항문병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 미미합니다. 거의 없군요. 예. 그 항문은 어떤 병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은 예. 그냥 가만히 둬도 예.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예, 예. 그런데 오히려 지나치게 어. 항문을 청결하기 위해서 뒤처리한다고 예. 세제나 어떤 타올이나 네. 이런 거로 연속적으로 계속 습관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다. 예. 그러면 선생님 요즘 특히 이제 뭐 많이 쓰시는 네. 비데 같은 건 어떻습니까? 비대는 예. 제가 권장합니다. 권하세요? 예. 예. 적당한 압력으로 예. 비대를 하게 되면은 어. 항문 질환에 예. 사실상 조금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로 예. 적당한 세기로 너무 예. 세게 하지 말고 아까 여성분 얘기가 잠시 나왔으니까 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임신, 출산 겪으신 여성분들은 거의 다 변비를 경험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치핵이나 항문 질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이 네.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네. 왜냐하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변비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아기가 점점 이제 자라게 되죠. 예. 그럼 어떻게 되죠? 복압이 생겨서 예. 항문을 누르게 됩니다. 순간순간적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임신 내내 계속 복압을 하기 때문에 네. 여성분들이 치질이 없으신 분들도 치질이 생기는데 네. 임신하기 전에 치질이 조금 있었던 분들은 네. 한 대개 저희들이 진료실에 찾아오는 경우가 한 7개월에서 8개월째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네. 이때는 항문 안에 있는 그 치질이 탈항,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고 네. 통증이 극심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때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수술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태가 상태인데. 예. 사실상은 비수술 방법으로 자욕을 하게 하고 예. 또 연고도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상은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니 나머지 한 2, 3개월에 임신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머지 임신 기간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자그마한 시술을 조금 해줍니다. 예. 적당한 시술을 해줘서 예. 나머지 임신 후에 수술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예. 임신 중에 생긴 그 항문 질환에 대해서도 일단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치핵의 증상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질간질하다는 분도 있고 아프다는 분도 있고 피가 난다는 분도 있고 네. 다양하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 예. 1, 2, 3, 4도로 구별도 하는 것 같고 좀 복잡하네요, 네네네. 선생님. 예. 자,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제 치핵은 1도에서 4도까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1도에서 2도는 좀 낮은 거. 예. 3도부터는 이제 수술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예. 치질의 초기 증상은 약간의 피가 처음에 조금 나오게 되고 예. 약간 거부감 예.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 처음에는 피가 휴지에 살짝 묻힌 정도, 예. 이 정도지만은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3도 정도가 되게 되면은 예. 통증이 이제 따르게 되고 예. 출혈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매일 출혈한 건 아닙니다. 나왔다 예, 그쳤다 나왔다 그쳤다. 그러니까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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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예. 많은 출혈을 계속 오랫동안 한 분들은 빈혈까지 생기게 되는데 아, 출혈을 많이 해서. 예, 어떤 분들은 빈혈약 내가 빈혈인 줄 알고 빈혈약만 계속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많은 출혈이 있었는데 예. 그리고 와서 병원에 와서 수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심해지면 통증이 이제 다가오게 되고 예. 다른 어떤 음주나 어떤 항문 질환에 안 좋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이제 많은 증상들이 자기한테 찾아줘서 병원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일단 거죠. 뭐가 만져진다 이런 분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피가 나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통증도 있고. 실제로 통증으로 병원에 오는 분들은 좀 작습니다. 출혈이 가장 출혈이 이제 많다. 예. 제일 많은 이제. 그러면요, 선생님, 항문에서 출혈이 나면 네. 제일 이제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걱정하는 게 대장암입니다. 네네. 차라리 치액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병원에 그렇죠. 오시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검사를 해봐야 구별이 되는 거지만 네네. 일단 대장암에서 나는 피랑 치액에서 네. 나는 피가 조금 차이가 있죠. 사실 이 환자분들이 음. 저는 피가 나서 왔습니다 할 때 네. 저는 조금 긴장합니다. 예. 왜? 감별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항문에서 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암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조금의 구별감은 있습니다. 네. 항문에서 나는 피는 맑은 선홍색의 피가 예. 나오게 됩니다. 아주 밝은 피가 예, 뚝뚝 맑은, 떨어지죠. 예. 변기에 보면은 똑똑 떨어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암일 경우에는 네. 맑은 피도 있겠지만 약간은 탁합니다. 색깔이 탁하면서 그다음에 약간의 분비물, 네. 약간의 어떤 끈적끈적액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 본인은 치질을 알고 병원에 찾아왔지만은 예. 다른 증상이 없고 출혈만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병원에 오면 직장암이 들어 발견되기도 합니다. 네. 암은 1도에서 4기까지 있는데 네. 3기가 되기까지는 증상이 잘 안 나타납니다. 예. 그냥 피만 나오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암으로 진행됐을 때 이미 진행이 많이 된 경우.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게 사실 우리가 증상으로 구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건강 검진을 네.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면 제일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40세부터 예. 5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네. 내시경이나 암 검사를 하라는데 예. 그 이유가 예. 대장이나 직장암은 다른 암과 틀려서 예. 용종이 생겨서 암으로 세포로 진행이 됩니다. 예. 이 기간이 5년에서 8년이 걸리거든요. 예. 5년에서 한 번씩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네. 용종이잖아요. 예. 제거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암이 걸릴 어떤 시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피가 나는 대표적인 항문에서 피가 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지금 치핵, 그다음에 대장암 말씀드렸지만 크론병 같은 것도 선생님 있습니다. 네. 예, 예. 네. 그런 병인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예. 그런 병이 굉장히 좀 많이 그렇죠.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병은 모든 전신에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항문 질환, 그 염증이 생겨서 네. 항문 주위에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 그런 병은 평생 이게 만성으로 가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고 네. 계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고 예. 혹시 치료를 안 하게 되면은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할 그렇죠. 수 있는 예, 예. 그런 질환입니다. 이 모든 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대장 내시경으로 건강 검진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다라는 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또 다른 질환들, 대표적으로 치열 한번 선생님 알아볼까요? 아까 예. 쭉 찢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예,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아플 것 같습니다. 배변 시에 예. 따가운 느낌. 예. 혹시나 변비가 있다면 찢어진 느낌. 오랜만에 이렇게 막 변비가 좀 있는 상태에서 조금 힘들게 변을 봤는데 뭔가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예. 아, 순간 굉장히 아프죠. 예. 이 치열은 음. 항문 가까이에서 이게 열상이 생기는 겁니다. 예. 이거는 어린 유아부터 예. 노년까지 예. 다양한 연령대에서 모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프고 예. 찢어졌으면 선생님 어, 피도 날까요? 그렇죠. 어. 찢어지니까 피가 나는데 어. 이 치열은 급성과 만성이 있습니다. 예. 급성은 이따금씩 한 번씩 네. 뭐 어떤 변비가 있다든지 어떤 상황이 안 좋았을 때 한 예. 번씩 생기는데 네. 만성 계속 항문 안이 찢어지가 있어서 예. 고리파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 이때는 배변을 할 때마다 예. 통증과 피가 나오게 되고 평생 가게 됩니다. 화장실 가기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근데 환자분들은 자기가 치질로 생각하고 어. 이게 치질인가로 생각하지만 실제 치질로 병원에 찾아오면은 예.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는 게 치열입니다. 치열입니다. 치열 수술은 예. 실제 수술이 5분도 안 걸릴 정도의 간단한 걸로 예. 그 고통을 없앨 수가 있는데 예. 치질인 줄 알고 병원에 예. 오길 좀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게 치열이었고요. 또 하나 치루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요것도 조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실까요? 네, 치루는 네. 그 항문 안에 항문샘에 염증이 생겨서 예. 고름이 생기게 되고, 네. 그다음에 통증이 극심하게 오게 되고, 네. 고름이 생기는 열도 생기고, 예. 그다음에 항문은 항문 구멍이 변이 통과하는 곳인데, 네. 항문 구멍 말고 옆으로 네. 터널이 생기게 됩니다. 예. 이 터널이 그러니까 항문 내 분비물이 항문으로 나오지 않고 예. 항문 옆쪽으로 나오는 자꾸 거죠. 새는 피부 쪽으로. 거죠. 네, 네. 피부 네, 쪽으로. 네. 항문 말고 다른 쪽으로 분비물 나오고 병 같은 것이 묻힌단 말이죠. 예. 이 구멍이 한 개 생길 수도 있고 예. 두 개 생길 수도 있고 예.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고 네. 사실상은 항문 질환에서 가장 고약한 질환입니다. 고약한 질환이다. 왜? 이거는 수술도 힘들고 네. 또 시간도 좀 많이 걸립니다. 예. 저 혹시나 이게 아주 복합 치료가 되게 되면은 네. 환자도 괴롭고 괴로운 치루가 있으면 선생님 환자들이 증상이 어떨까요? 치료가 있으면 일단 아프고 아프고. 항문 주위에 예. 분비물이 만져집니다. 뭔가 이게 변도 아닌데 뭐가 자꾸 묻어 나오겠군요. 예, 항문 주위에 닦아보면 끈적끈적 액이 나오는데 실제로 항문에 있는 분비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런데 치료는 네. 일반 염증으로 항문샘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크론병 네. 그리고 결핵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일반 염증인데 치료가 낫지 않은 경우는 다른 예. 질환도 저희들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예, 치핵, 치루, 치열까지 지금 쭉 다 알아보고 있는데 선생님 이런 것들 말고도 항문에 훨씬 또 다른 다양한 질환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치질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제가 예. 진료를 하다 보면은 예. 많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예. 한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항문이 밖으로 빠지는 직장이 빠지는 점막이 빠져나옵니다. 걸어 다니거나 힘을만 주면은 예. 장이 빠져나오는 예. 직장 점막이 있고요. 예. 또 여러분들 항문 소양성 가려움증 있죠. 의외로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 가려움증이 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는 이게 만성이 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가려움증이 생기고 끓고 예. 해서 우와. 이게 만성으로 평생 가려움증을 갖고 갑니다. 이게 뭐 긁기라도 쉬우면 모르겠는데 위치도 애매해서 긁기도 좀 그렇고. 항문 주위가 변성이 되어 있어서 예. 아주 가려움증이 생기면은 예. 이걸 병원에 즉시 와서 예.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 또 예. 직장류라는 건 또 뭔가요, 선생님? 이것도 참 여성들한테 많은 질환인데요. 예. 본인은 변비로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변이 보고 싶을 하면은 변이 항문에 내려오면은 이제 화장실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거든요. 예. 화장실 가서 변을 이제 배변 이렇게 힘을 주면은 네. 변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네. 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 그 자기는 변비주를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평소 때 약국에서 변비약을 먹고 있는데 예. 실제로는 직장류라는 게 뭐냐 하니까 항문으로 변이 통과되는데 직장 내에 풍선같이 이렇게 부풀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게 고여 있군요, 변이.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이 약해져서 예. 풍선이 돼서 변을 보게 되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퍼지게 됩니다. 거기에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 그거는 저희들이 병원에 오면 배변 촬영술을 해보면 예. 인공변을 넣어서 촬영을 해보면 네. 옆으로 불룩하게 예.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수술 자체도 간단하고 또 치료 결과도 드라마틱합니다. 예. 다음 날 바로 예. 변이 시원하게 나오니까 이 환자분들이 만성변비로 예. 생각했는데 이런 병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만 해보고 원인을 알았더니 금방 해결되는 그런 질환도 있다는 네네네,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저희들이 쭉 지금까지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그 항문 질환들이요, 선생님. 네, 그냥 네. 선생님 눈만으로 이렇게 보고 아시나요? 아니면 뭐 CT를 찍고 뭐 다른 검사를 하시나요? 검사는 어떻습니까? 검사는 저희들이 간단한 내시경을 보게 되고요. 항문 예. 직장 연결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암하고 다른 질환은 또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직장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예, 또한 조금 더 필요하다면 항문 압력 검사도 해야 되고요. 네. 배변 조영술 또 아니면은 대장 내시경도 같이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일단 뭐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제 확인이 되면 많은 질환들이 있었는데 선생님. 네네. 수술 받았다는 분들도 주변에 좀 있고 네. 아니면 그냥 뭐 대충 약 먹고 뭐 식이섬유 먹어서 나았다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치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치료는 예, 치질이 1도에서 4도까지가 있는데 네, 1도, 2도까지는 보존적인 보존적인 방법으로 예. 해결을 합니다. 예. 수술이 필요치 않죠. 예, 대개는 그냥 소염시키는 약물을 먹든지 예, 환자분들이 약국에 가서 연고를 사서 바르기도 예. 하고 예.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이 자육입니다. 예, 40도의 뜨거운 물로 항문 쪽에 예, 압력을 주어서 네. 혈액 순환을 예. 원활하게 해서 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중에 파는 좌욕기라는 것도 있고 네. 어떤 분은 샤워기로 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네, 합니다. 네, 네. 좋은 방법이 있나요? 좌욕하는 좋은 방법? 어떤 분들은 예. 이게 들은 바가 있어서 따뜻한 물로 하면 좋다 압력을 예. 샤워기로 하는데 예. 이거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효과도 덜할 뿐더러 네. 오히려 항문에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자욕기가 예. 변기에 이렇게 올리지게 돼 있거든 시중에 파는 게. 네. 사실상 항문병을 조금 고생한 분들은 네, 이 매일 그냥 변기에 앉아서 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식이섬유 열심히 드시고 좌욕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수술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술은 네, 선생님 네. 어떻게 복잡한가요? 수술은 복잡하지 않고요. 예. 치질이 3도로 진단이 되면은 네.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어차피 진행이 될 거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수술 장비도 많이 발달됐고 예. 또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도 수술 술기가 좋잖아요. 하시잖아요. 예. 손기술들이 좋아서. 예. 예. 그래서 수술도 그렇게 응. 힘들지 않습니다. 예. 수술은 한 3도 정도의 사람들이 수술하게 되면 2, 3일 정도 입원을 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저는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 복귀를 하라고 합니다. 직장 예. 생활도 하게 되고 예. 특히 심지어 택시 하시는 네, 아니면 네, 운전하시는 분들도 예. 바로 하시라고 합니다. 어. 근데 이렇게 3도에서 4도 사이에 어떤 환자들이 수술하게 되면은 그다지 큰 불편감은 없습니다.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물론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다 합니다. 예. 근데 운동, 격한 운동, 뭐 골프나 등산이나 헬스 같은 거는 예. 2주 뒤에 하기를 권합니다. 예. 입원은 보통 한 며칠 정도 생각을 하면 될까요? 2, 3일이면 2, 충분합니다. 3일 정도면 된다. 예. 예. 그리고요. 치료를 잘 받았는데 재발하지는 않습니까? 근본 수술을 하게 되면은 예. 재발은 잘 하지 않는데 네. 사람의 인체라 뭐 그게 100%라는 건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이게 통계에 의하면 한 2%에서 재발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발생하는 것도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치질 수술 후에 네. 그냥 적당한 관리만 해도 되는데 예. 계속적으로 심한 음주를 계속 한다든지 예. 심한 변비가 계속 된다든지 그러면 아니면 뭐. 항문병에 뭐 계속 그러한 사람들은 어쩔 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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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은 또 그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또 자욕기를 사용하기도 하면서 그래 하는데 또 뭐 재발이 발생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제 또 저희들한테 꿀팁을 하나 주실 건데 예. 배변을 네. 잘 볼 수 있는 자세가 따로 있다라고 아,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몸은 장은 예. 자, 모양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죠? 예. 이게 우리가 배변 활동을 하게 되면은 예. 근육이 지고 있다가 변이 못 나게 자제하고 있다가 네. 근육이 펴지면서 변이 항문으로 쉽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직선을 쭉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은 예. 현재 이렇게 쪼그리 있는 상황은 예. 지금 장이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90도로. 예, 꺾여 있어 지금은. 예, 네네. 꺾여가 있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예. 이걸 패기 위해서 예. 이 다리를 위에 올립니다. 다리를 올리고요. 예, 다리를 한 어. 15cm나 20cm 올려서 예.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어. 장이 펴지게 됩니다. 어. 변이 바로 이렇게 쭉. 예, 예. 지금 그림에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발 밑에다가 뭔가 받침대를 하나 예, 대고 우리 모이타이 가서 우리 하는 앉아 있는 네, 정도의 그 높이 정도는 예, 예. 충분합니다. 예. 보통 되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걸 하나 사놓고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요렇게 훨씬 하면 변이 항문도 쉽게 열립니다. 음. 예. 거의 자세가 옛날 그 푸세식 화장실에 예, 앉아있던 예. 자세 비슷해지는 예. 것 같으니 그죠? 오히려 양명이보다 예. 변복이 이게 예. 훨씬 편하죠. 하긴 생각해 보면 예. 그런 재래식 변기 쪽이 수월했던 것 같은 느낌은 좀 들긴 듭니다. 예. 예, 예. 근데 좀 위생적으로 조금 그래서 예, 예. 예. 우리 양변기를 이제 사용하게 되죠. 요런 자세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다 또 합하면 더 좋을 배변 습관이 뭐가 있나요, 선생님? 네. 건강한 항문을 위해서는 배변 습관이 참 중요한데요. 예. 배변 시간은 한 저희들이 3분 정도를 권고합니다. 3분. 3분이 짧은 것 같지만 사실상은 3분이 지나게 되면 예. 의미가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아무리 힘을 줘도 이 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잔변감, 예. 어떤 느낌, 덜 시원한 느낌 예. 이런 것 때문에 화장실에서 나오기도 않고 계속 힘을 주기도 하기도 하고 예. 핸드폰을 들고 와서 안 안에서 돼요, 작업을 안 합니다. 돼. 핸드폰 계속 검사하면은 예.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되는데 예. 핸드폰에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힘을 줍니다. 예. 계속 이렇게. 예. 그래서 오랜 시간 화장실에 있는 것을 금합니다. 3분 예. 이내에서 나오고 배변은 저희들이 하루에 한 2번 정도 배변 느낌 찾아오거든요. 예. 다음 타임 때 이제 변을 보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섬유질을 네. 충분히 복용하고 네. 그다음에 변비나 설사를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요즘 많이 드시는 선생님 그 유산균 같은 건 선생님도 권하시나요? 사실 저도 유산균을 먹고 있습니다만. 아, 그래요? 예, 예. 유산균 아주 좋죠. 예. 장에 저희 병원에 오면 사실 유산균이 거의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아, 그래요? 예, 배변 활동에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여러 가지 항문 질환부터 시작해서 좋은 배변 습관까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재밌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외과 전문의 김민성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항문을 사랑하는 화장실 습관 3가지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느낌이 오면 바로바로 화장실을 찾으시고 들어가시면 힘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보시고 3분 이상 있지 말고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이 3가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